학생여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운동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살을 붙이려고 하면 살을 더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살을 붙여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었던 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잡았다라면 이 시험 때릴 때는 기본적인 골격 앤드 또 추가될 수 있는 살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심화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은 알지만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운동량이라는 말과 충격량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운동한 량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충격 받은 양이다 라고 말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살짝만 바꿔도 느낌이 조금 오는 게, 운동량은 내가 그만큼 했다의 개념인 거고,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충격을 받았다, 내가 했다, 받았다의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공식이 나오는데 이걸 뭐 유도과정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걸 유도과정을 하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건 잠깐 써줄게요. 그냥 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꼭 충격력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는 그냥 시간이라고 안 하고 충돌 시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I는 무엇이다? I는 충격량인 거고 F는 충격력인 건데,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문제 풀다 보면 급한 마음에 막 풀다 보면 충격량을 물어봤는데 역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충격력을 물어봤는데 양을 구해서 실수할 수 있는 요 두 단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놓고 문제 풀 때 급하게 안 풀어도 돼요. 좀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급하게 풀다가 다시 읽어야 되고, 또 뭐지? 해서 뭔가 고민하는 그 시간보다는 한 번 읽을 때 천천히 정확히 읽어보시는 게 결국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궁금한 거, 왜 이 단어는 운동량이라는 단어와 충격량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질량 곱하기 속도고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같이 나왔을까? 같이 나왔다라는 건 이들의 무언가에 누가 존재한다?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결론은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또 하나는 이 단어는 희한하게도 단독형이 아니라 연계돼서 내게끔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형이야, 그럼 문제의 난도는 낮은 거고, 연계돼서 앞쪽에 배웠던 운동의 법칙이나 운동의 표현하고 운동량, 충격량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나온다라는 거, 그걸 풀어내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자체는 중요치 않아. 아니, 중요치 않다가 아니라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앞쪽을 끌고 들어오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단어, 교재에서 우리 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챕터에서는 익숙한 어휘로 선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안 보여요. 자, 잠깐 잡음이 들어왔어요. 자,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이 변화량이라는 말은 우리 좀 더 쉽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각형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요걸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델타. 잘하셨어요. 델타라고 하고요. 이걸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나중값에서 빼기 처음 값을 하는 것을 우리는 델타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에 운동량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여기 알파벳에 P를 쓰기로 했죠.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델타 P가 되어져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를 그대로 연결시켜 본다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할 때마다 한글로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다 쓰기 좀 불편하니까 그냥 얘를 P라고 쓸 거고요.
처음 운동량은 P0이라고 할게요. 이러면 서로 대화하기가 편하니까 이건 무슨 개념은 아니야. 그냥 용어 정리를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델타 P는 어떻게 된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왜 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내가 했는데 운동량이 변했어.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 두 가지를. 첫 번째 경우 어떤 물체가 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M이라는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얘가 처음에 V0으로 가고 있었거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무엇을 받았냐면 충격을, 이 물체가 충격을 그만큼 받았어요. I만큼 충격을 받았어. 충격량은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밑에 거를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쪽으로 충격량이 이렇게 방향을 주의하세요. 방향 써줄게. 방향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서 조금만 해석하면 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시간이죠. 여기까지 인정? 근데 첫 번째 걸 보세요.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인데 충격받은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치.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았으니 더 빨라져요. 그렇지. 속도가 증가하겠지요. 네. 그럼 밑에 쪽은 가는 쪽으로 반대 방향. 혹시 이런 단어 기억나나? 운동 방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던데. 그치. 속도의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더라? 그치. 힐 방향이라고 하죠. 혼자 수업하고 있어요. 여기서 웃음소리는 누군지 몰라. 왜 안 웃어? 속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기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대로 갈게. 여기에 속도가 있었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내가 힘을 줬다고 해서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될까? 나중 속도가 증가하니 결국에는 이 나중 운동량도 어떻게 되어져요? 증가하는 것이지요. 여기가 지금 처음 운동량이 돼야 되는 것이야. 밑에 거를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 속도는 줄고 그만큼 나중 운동량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줄어들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얼마큼 줄어들까? 충격량만큼. 하이파이브. 맞습니다. 왜? 받은 만큼 변해야지. 자, 다시 해볼게. 힘. 변화. 힘. 똥. 힘은 변화예요. 힘을 받은 운동 방향에 힘을 받은 방향만큼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큼 변했어요? 충격량만큼 변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지금 앞에 개념을 우리가 끌고 들어온 거야. 운동량만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배웠던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인데 운동 방향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지.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 힘 주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잖아. 그거를 가지고 운동량, 충격량을 끌고 들어왔다고. 다시 말할게. 운동량, 충격량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배운 걸 그냥 끌고 들어오면 돼요. 단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 보이는 건데 이걸로 하면 좀 편안하게 풀린다는 개념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이 변했어. 얼마큼 충격받은 만큼. 그러니 여기서 이 단어에다가 또 동그라미 줘야 돼요. 어느 쪽이냐에 거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변화값은 어떨지 몰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 운동에 표현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었나?
저만 했었죠. 그래서 요거 운동량의 변화량 굉장히 중요하니까 얼른 필기하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십시다.